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헤어졌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아요. 1. 애착, 그리움, 그리고 뇌의 반응. 우리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결되었을 때 뇌는 단순한 호감 이상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뇌에게는 생존과 비슷한 신호예요. 안전하고 평온하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우리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 사람과의 연결을 각인시켜요. 문제는 이별을 하더라도 이 연결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끝났어라고 말하지만 감정은, 뇌는 그 기억을 여전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익숙했던 연결을 본능적으로 되찾으려는 거죠. 현실적인 감정. 파도처럼 밀려오는 후회와 그리움. 이별 후에 겪는 감정은 논리가 아니라 파도에 가까워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덮치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밀려오고, 분명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괜히 그 사람 노래가 들리고 길에서 닮은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요. 이런 감정의 출렁임은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미련이 아니라 애틋함이에요.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안전이었고 위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감정의 흐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기. 이럴 땐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그립고 외로워. 이렇게 내 감정에 조용히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그 감정은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져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흐르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치유법. 조용한 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순간, 그리고 아직도 그립다는 말. 편지를 써도 좋아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들을 밖으로 꺼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눈물이 흐른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당신은 미련한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래 남는 거예요. 왜 좋은 기억만 자꾸 떠오를까? 왜 좋은 기억만 떠오를까?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하게 작동해요. 이별을 한 직후에는 싸웠던 순간, 다툼, 서운함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도 좋았던 장면들만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같이 웃던 날, 아무 이유 없이 걱정해주던 말투,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던 눈빛,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느꼈던 그 사람의 존재감. 이런 장면들은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마치 내 안에 작은 영화관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기억 왜곡과 감정 이상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기억의 이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별 후에 좋았던 기억만 골라내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정서적 방어 기제죠. 내가 그런 사람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뇌는 그 사람을 더 완벽한 이미지로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그리워하는 건 현실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억 속에서 조각한 그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인 공감, 나만 혼자 사랑한 것 같다는 감정. 나만 더 많이 좋아했나?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별 후에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은 나 혼자만 감정을 붙잡고 있다고 느껴질 때예요. 상대는 잊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날의 그 말, 그 표정, 그 온도 속에 머물러 있는 느낌. 시간을 혼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잊은 것처럼 보이는 건 표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회복의 방식은 다르거든요. 당신이 오래 그리워한다고 해서 미련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마음이 깊었던 것뿐이에요. 추억을 인정하고 정리하기. 자꾸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조용히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지. 그 사람이 그리운 건 내가 행복했기 때문이야. 이 감정은 지나가겠지만 그 시간은 내 안에 오래 남을 거야. 기억을 인정할수록 그 기억은 나를 덜 흔들어요.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받아들일수록 차분해지거든요. 관계를 사건이 아닌 경험으로 바꾸기. 이별을 겪은 사람의 뇌는 사건처럼 기억해요. 마치 어떤 큰 실수, 실패처럼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경험으로 바꿔 말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애틋한 사람이구나. 이 사랑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만든 하나의 챕터가 됩니다. 자존감 회복 루틴 만들기. 사랑은 때때로 내 자존감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별은 자존감의 균열로 이어지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 해요. 하루 10분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기. 거울을 보며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 말해주기. SNS 대신 종이에 생각 정리하기.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 사랑받을 자격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이별 후 시간이 멈춘 듯한 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방, 불 꺼진 침대, 그리고 너무 선명한 그 사람의 이름. 그런 밤에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그리움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지금은 충분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은 언젠가 지금의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정말 애썼구나. 그리고 결국 잘 지나왔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3. 왜 도와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할까? 심리학에서는 애착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 애착의 방식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연인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유난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애착 욕구를 채워준 존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된다며 상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불안했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나요? 떠나간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없어진 나 자신이 더 낯설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 자체라기보단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놓지 못한 미련이 아니라 자기 상실감. 왜 나는 이렇게까지 못 놓을까? 이 말에는 자책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놓지 못하는 건 미련한 게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를 잃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연애 중 우리는 종종 나와 너의 경계가 흐려져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내 일상, 내 성격, 나라는 사람의 조각들을 함께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자신을 낯설어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되묻게 됩니다. 현실적인 공감, 이별 후 겪는 세 가지 감정 패턴. 후회.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과거를 다시 편집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편집할 수 있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후회는 결국 나를 더 괴롭히는 감정일 뿐입니다. 불공평함.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이 감정은 비교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회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안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무가치함. 나 같은 사람은 또 누가 사랑해 줄까? 이별은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외면했다고 해서 당신이 덜 사랑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끝이란 말을 스스로에게 선언하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났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말로 선언해야 해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이 감정을 놓을 준비가 되었어.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그 사람의 흔적을 정리하는 용기. 아직 휴대폰 앨범에, 메시지 기록에 추억이 남아있나요? 그 흔적은 당신이 그 사람을 놓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걸 당장 지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아플 거예요. 이별 후 새로운 나만의 정체성 만들기. 이별은 상실이지만 동시에 갱신의 기회이기도 해요. 상대와 함께하던 나 말고 나만의 삶을 설계할 시간이에요. 새로 배우고 싶은 취미 하나 시작하기. 여행 가고 싶은 도시를 리스트로 만들기.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루틴 정하기. 당신은 관계 속에서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이 사는 첫 순간들을 작게 기록하기. 처음으로 그 사람 없이 보낸 일요일, 처음으로 연락하지 않고 잠든 밤, 처음으로 우연히 그 사람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 이런 처음들을 기록해 보세요.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지만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다정하게 대하기.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나 자신을 대합니다. 내가 부족해서야.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다 망친 거야. 이런 말은 진실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이 만들어낸 왜곡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는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야.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사랑은 기억이 남고 이별은 흔적이 남지만 당신은 그 위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4.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은 끝나도 오래 남아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자꾸만 비교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죠. 나는 과연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사랑이 다시 오긴 할까? 왜 우리는 다음 사랑이 두려운 걸까? 이별은 한 사람과의 작별이지만 때때로 미래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는 경험이 되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고 나면 사랑이 주는 따뜻함보다 사랑이 남긴 아픔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또 버려지면 어쩌지? 다시 상처받기 싫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랑은 없을 거야. 이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 분석 트라우마와 사랑 회피 반응.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 애착 또는 감정 회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일수록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연결을 맺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연결을 두려워하는 복잡한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스스로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며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오게 마음을 잠가버리죠. 당신은 아직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은 끝난 걸까요? 아니요. 사랑은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회복되는 감정이에요. 단지 지금의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상처를 확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전에 필요한 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사랑 패턴 돌아보기. 이별 이후에 다음 사랑으로 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을까? 나는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했고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사랑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진 않았을까?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깨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랑을 상상해보기. 과거의 사랑이 너무 아팠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 상처라고 믿게 돼요. 이 믿음을 바꾸기 위해선 아주 사소한 상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 나의 단점을 무섭게 지적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조용한 편안함. 이런 사랑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세요. 그 상상이 현실로 오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 되새기기.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느껴요. 특히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처가 만든 오해일 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은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몰랐던 거고 그 사람에게 맞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언젠가 정말 뜻밖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 지금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내 안을 비워두는 것. 미련으로 가득한 마음, 두려움으로 잠긴 마음, 자책으로 얽힌 감정들을 조금씩 덜어내며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준비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분명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멈춘 것 같아도 사실은 조용히 회복 중인 거예요. 감정 약국은 오늘도 당신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용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주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